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 자, 저도 과거에 노재봉 전 총리가 제가 하는 협회의 고문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이고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자,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와이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재봉 전 총리도 이 때문에 나도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센 발언입니다. 무엇보다 노재봉 전 총리는 정치학자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전제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합의된 이런 전제가 허물어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이 8.15 집회 그리고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마음껏 털어놓았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노재봉 전 총리의 이야기를 직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보식 기자는 이 노재봉 전 총리를 인터뷰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런 전면 광고가 실렸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다. 이런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전직 총리가 공개 입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노재봉 전 총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득표율 통계나 투표함, 사전투표지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자 교수들과 몇 차례 토의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았다. 자, 만약 내가 틀렸다면 공개 사과도 하고 비난도 받겠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는 한 점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만 130여 건이 제기됐다. 석 달 넘게 지났건만 대법원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고 들었다. 선거 무효 소송은 6달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재검표가 이루어질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8순의 중반, 지금 노재봉 전 총리는 8순 중반입니다. 올해 연세가 84세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자, 8순 중반 전직 총리 신분이면 이런 광고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최보식이 묻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체제 위기다. 현 정권에서는 통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지 않나. 총리를 지냈다고 안이하게 지낼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노재봉 전 총리는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원래는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20여 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자, 7년째 매주 목요일 제자 교수들과 공부 모임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국 상황을 이론적으로 규정해 보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2년 전 출간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도 이 모임에서 나온 것이다.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술이다. 이는 적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정오와 복수심을 유발한다.
지금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8.15 집회 비가 오는데도 5만 명 이상 모였다. 현 정권에 분노한 국민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몰려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바로 다음 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코로나 방역은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응답했어야 했다. 이를 싸잡아 국가 방역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었다. 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전광훈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현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맞서온 그를 비롯한 일부 교회 세력을 이 기회에 잡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현 정권은 더 큰 악재를 이용해 자신의 실정과 무능, 부정을 덮는 방식을 취해왔다. 어쨌든 전 목사가 이런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자,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체제의 문제다. 역대 정권에서는 모든 권력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체제 전복적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다. 야, 이거 아주 화끈합니다. 국제정치학자의 시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립구도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때문에 나도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쩌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안 보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월은 아직 이룩하지 못한 민족국가 건설의 투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가 평양 방문해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자, 이승만은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로 민족 분단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인식이 깔렸다. 이들은 해방 공간에서 공산화될 뻔한 남한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으로 본다. 이는 북한 정권이 선전해 얻은 것이다. 자, 어쨌든 이런 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와이드 인터뷰입니다. 자, 현 정권에서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여겨온 가치나 도덕관, 상식이 모두 허물어졌다. 여권 정치인 중에도 그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에 감염된 것처럼 이상하게 바뀐 이가 많아졌다. 이런 질문에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준에서 보면 현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그런 잣대로 비판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먹혀들었나?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현 정권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가령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지만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할수록 성공인 셈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숫자가 늘어나는 게 체제를 뒤집는 목표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이런 공작을 몰래 꾀했는데 이제는 남쪽이 맡아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어쩌면 북한이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이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카로운 학술적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노재봉 전 총리의 말, 남측 대통령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아픈 호통을 우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노재봉 총리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느끼는 게 없으면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